유차장, 그거 네. 들어봤어? 뭐요? 요번에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회가 15일 날 양양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렸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이번 주 뉴스인가요? 네, 이번 주. 공식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께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최종적인 시장의 선거 시기의 정책 공약을 이제 앞으로 시정을 통해서 안수하겠다라는 네.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보고서 백서라는 형태로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시정 목표를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실현,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고품질 첨단 농업 육성 등 5개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과 더불어 역세권 초등학교 신설과 시청사 신축 관련 등의 여론 수렴 의견도 전달하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용수 공급 관련 SK 하이닉스 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보상 방안에 대한 인수위 견해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요 대목에서 네. 인수위가 이제 시민과 원래 소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수위가 물론 뭐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에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를 했는데 보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건 많습니다. 글쎄요, 거기 차차 나오겠다라고는 하지만 원래 이게 보고회라는 것은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 우리 활동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민선 측일 때는 보고회 때 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알렸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형식도 네. 취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거는 조금 대단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민선 7기 인수위원회에서는 시민들한테 인수위원회에 정리된 그런 내용들이 예. 보고됐다라는. 근데 백서라는 형태로 보고됐습니다. 백서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민선 7기에서 책자 형태로 그때 제 기억에는 한 300부 정도를 해서 의원들이나 또 단체장들 시민들에게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백서는 시민들이 보고자 하면은 네.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는 백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것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 백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비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들도 아직 쓰지 못한 걸 보면 아직 공개가 안 됐다는 얘기고 저희가 이 토킹을 하면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시정 목표를 5가지로 정했는데 네. 이것들이 구체성을 갖지 않고 두루뭉실한 공약이라면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허공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청사 이전이나 여주 투교 이전 문제 그리고 또 여주 일자리 또 여기서 얘기하는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실현 제가 이충호 시장의 복지 실현이나 여러 가지 문화관광 활성화 산업 활성화 공약 이런 것들을 선거 과정에서 봤는데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왜냐면 구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수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채워지고 또 목표로서 이렇게 설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회나 아니면 우리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했으면 사실 홈페이지가 위원회 모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공개를 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 토론하는데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보는데 좀 얘기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토킹을 하니까 우리가 무슨
그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랬죠? 취임하고 나서 허니문 베이비 그 허니문 기간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세월이 너무 급속도로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이지 뭐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까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맞아요. 많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자 토킹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짚어보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거 정도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깨야 좋지 않나.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저도 그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면, 뭐, 저희가 뭐 아무리 이충우 시장을 무조건 깐다, 이런 게 아니다고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뭐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토킹을 통해서 이충우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는 것은 저희는 이충우 시장님의 시정이 성공적으로 저는 거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충우 시장님 시정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여주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발전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정책 실현의 수단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민선 7기 이양진 시장의 시정은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참조했으면 하는 점은 좀 있습니다. 민선의 어떤 시정은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쳐간다는 측면에서 인수위 이후에 이충우 시장님의 시정이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7기와 같은 시민위원회 같은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시민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점수를 준다면 제가 볼 때 30점도 사실 주기는 싫습니다. 전 실패했다고 보지만은. 평가 기준이 너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충우 시장님의 시정을 지지하는 사람과 또 비판적으로 또 거기 지지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힘을 모아서 네. 공무원들과 같이 협업 체계를 통해서 시정이 좀 거기 추진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대목에서는 인수위를 통해서도 나온 얘기가 없고요. 가끔 거기 시장님이 여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대목들은 좀 나오지 않아서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얘기하려고 조금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요? 준비하고 계시는 중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그 시민과 소통하려고 뭐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이렇게 뭐 밴드에 보니까 SNS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많이 소통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우리 박 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선 7기 이양진 전 시장 때 그 모습을 보면 위원회가 그전에도 대략 한 60개 정도 요즘 시청에 있는 거라 대략 알고 있는데 뭐 자세히는 몇 시민위원회 말고요. 그냥 각종 위원회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뭐 장애인 복지위원회도 그렇고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했다. 임명장만 주고 한 번의 회의도 없이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25일날 임시에 이렇게 상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지금 사실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민행보위원회의 모집 과정과 진행 과정 그리고 그 끝 과정을 딱 지켜보면 용두삼이었다. 결국에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민하고 소통하려면 조금 더 관에서 진행했던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좀 틀을 벗어야 되는데 사실 모집 과정은 그럴싸했는데 뽑는 과정은 그럴싸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운영 과정도 뭐 형식적인 회의에 좀 지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그것에서 결정된 것들을 각 부처 거기다 이렇게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회의는 있으되 결과물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기 8기 민선 그 이충우 시장 체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래야지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고 우리가 문제 생기는 것들을 좀 더 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바르게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인수위 보고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신축에 대해서 또 거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시장님 발언하셨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시청자 신축 관련해서는 최근 교육부의 입장이 여주 초교를 이전하더라도 시의 학교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여주초교 이전과 연계한 시청사 신축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중앙국제인 교육부에까지는 연락을 못 해봤고 네. 여주교육청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락을 해봤는데 여주교육청을 통해 나온 얘기입니다. 교육부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밝힌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여주초교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시장님의 소망이 여기에 기댄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 시장님의 이 소망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다. 이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좀 너무 앞서가지고. 너무 앞서간 건가요? 아니면 저기 뭐랄까 관심법을 쓰시는. 쪽에서 발언한 적이 없는데 또 좀 단정적인 형태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장님이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시장님 볼 때는 불협합니다. 여러 소리가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면 그렇다면 시장님이 스스로가 신중하게 발언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공론화 이혼을 통해서 검토하시겠다라 그러면은 공론화 이혼을 속에서 이후의 처리 방안을 잡으셔야지 왜 이렇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건 혹시 어떤 방향타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긴 한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양진 전 시장이 4년간 이 시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여주초교를 인수해서 그 부지를 인수해서 거기다가 확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양진 시장이 그 4년 동안 해왔던 거는 결국에는 허송세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부에서 이양진 시장이 그 매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거지. 사인은 없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서 논쟁이 됐지만 사실 여주시청 신축 이전하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더 확대해서 신축하는 거하고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오래전에 그 군수님 시절서부터 97년인가요? 99년부터 진행돼 왔네. 이게 오래전서부터 이 시청사 이전 논의를 뭐 저기 공설원장이나 거기에도 말뚝 박았다가 빼고 여러 오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시급한 과제이긴 한데 이 논란이 됐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려면 지금 현재 진행된 거에 대해서 물론 인수위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거고 아무리 당이 틀리고 사람이 틀려도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정말 잘못됐는지 평가를 해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 이전 신축안을 내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전 신축 문제에서 여주초교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그지? 초등학교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논점이 된 게 우리가 역세권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수가 새로운 초교를 신축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좀 더 고민을 인수위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가 없어서 더 나아가지는 좀 못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여주초교가 이전해서 신설된 것은 그건 확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 그래서 역세권 학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청사 문제는 거기 여전히 남아있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양진 시장의 거기 기존 어떤 시청사 신축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양진 시장님은 전 시장님이죠. 이제 사인이 되셨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좀 이렇게 사실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겁니다. 여주초교가 저쪽으로 이전해서 역세권을 이전해서 신설되는데 그래서 그 남는 부지를 여주시에 매각한다는 의사청하고 여주교육청하고 저는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주 시청사를 여주 초교를 부지를 포함한 시청사 신축안이 만들어졌다라면은 초등학교 부지 매각에 대한 결정권은 시가 있는 게 아니고 초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시청사 신축안을 잡았다라면은 저는 그것은 진짜로 이양진 시장이 시민을 우롱한 것이고 또 4년의 시간을 거기 허송세월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상식적으로 네. 그런 물밑에 그런 거 없이 추진하지는 않죠. 않았을 거라고 저는 네. 보고요. 우리가 이런 대목을 짚는다는 것은 전 여주시 공무원들도 짚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짚어서 일정한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양진 시장의 시청자 신축안에 대해서 좀 뭐냐면 지지를 했고 그래서 3년의 기간 동안 이양진 시장의 신축안을 추진해 왔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그러한 내용 없이 여주시 공무원들이 이양진 시장의 신축안을 추정했다라면 전 여주시 공무원들도 전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전 그렇지만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저희가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그렇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공무원이나 이양진 시장이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사실 확인을 거기 해줘야 된다. 전 그렇게 이 말씀으로 저는 요 대목을 좀 가름하고요. 네네. 전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이충훈 시장님이 연내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2024년은 신청사 착공을 하겠다. 이런 것들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전 이 점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더 발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 현 시청사가 옮겨갔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 이 공백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다. 구체적이지 않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정도라는 것들은 저는 의견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놓고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충훈 시장님이 이건 답정너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비판하지 않고 내놓는 안에 대해서 이건 좀 합리적이다. 네. 여주 시민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이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여주 시민들이 저희가 여론 좀 듣고 이충훈 시장님에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속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청사 이 부지가 여주 초교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교육부에서 이 매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부지의 정도를 많이 갖고 간다 그러면은 전 저 CGV 부지가 전 저기서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 초교 우리가 여주시가 CGV 부지를 매입해서 여주 초교 부지와 교환을 해서 그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CGV 부지에서 실현하는 건 어떠냐. 그러면 이쪽에 뭐냐면 시청사 신축 부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하나 좀 검토하는 건 어떤가 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 결국 다른 곳으로 간다라면은 저는 시청사 현재의 부지를 지금 여주 시민들이 염원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네네. 여주의 복합 문화 예술 공연장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또 여주 청소년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있습니다. 복합 청소년 문화센터 이거 꼭 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로 대안으로 현재 시청사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신다라면은 네. 저희가 이 안을 떼서 우리가 무슨 뭐 정책을 내고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주 시민들의 우리도 여론을 좀 들어보고 네.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또 방송 통해서 시장님의 안을 우리가 거기 검토해 보는 것으로 방송을 하는 것들 이런 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박 국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시청사를 원래 그 후보 시절에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신축 이전으로 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주 초교 부지를 CGV 부지와 교환해서 거기다가 하는 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데를 이전해 가는 안이 있어요. 다른 데 신축 이전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 여주 초교를
그 인수해서 부지를 인수해서 거기다가 현재 자리에서 좀 더 크게 짓는 한은 제 느낌으로는 그 이충호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탐탁치 않게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정책이나 이렇게 네. 발표하실 때 보면 신축 이전, 네?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명백하게 공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선거 때는 그렇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선거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든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형식으로 듣든 일단은 시청 이전 문제에서는 여주 초교 부지까지 포함한 것들도 고려하고 그리고 그 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지부지하고 사실은 그 금액의 차이가 공시지가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사실 이렇게 교환하는 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거래가라 그러면 실거래가는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다 뭐 복합 문화예술공연단 청소년 뭐 문화센터 근데 사실은 그게 하리에 또 그 우리가 그 매입한 거 전 시장님이 매입한 게 또 거기가 하리 또 제일시장 말씀하시는 제일 거죠? 시장하고 또 저기 경기실크. 경기실크. 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걸 거기다 넣자라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 고민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현재 그 공동화할 수 있는 현재 그 뭐랄까요 중앙통서부터 해서 현 시청이 있는 곳에 그 홍문동에 있는 일대의 상권이라든가 현재 이 공동화를 어떤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내와야 된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축 이전도 말을 못했고 현재 그것도 내오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고 그리고 하리 그 제일시장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가 다 여러 그 이해들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시장님이 혼자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많고 부담도 많이 됐을 테고 그러니까 이 문제 그 쉽게 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제일 먼저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양진 시장이 4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가 먼저 제대로 돼서 이것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뒤에 공론화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좀 앞으로 여주 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박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뭐 문화예술공연단 찬성하지만 청소년 문화센터는 저기 뭐 하리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 나온 얘기지만 그 강변에 아름다운 청사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아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강변에 그런 그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행정타운을 짓는다면 복합 행정타운을 짓는다면 정말 다른 어느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건 현재의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 그것들이 잘못된지 그런데 그런 전제도 없이 무조건 공론화위원회에서 물론 그 안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논의하는 순간 이전이냐 여기 현재 저거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4년 동안 또 허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이전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시는 거고 7기 민선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매각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신축안이 세워진 거다. 이게 맞다라면 이전 신축을 기정사실하지 말고 기존의 안을 현실화시키는 게 보다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양진 전 시장님이 한번 나오시던가 요즘 공무원 당시 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여수시 공무원들이 좀 나와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유 차장님, 네. 박 국장님이 선거에 참여를 안 해보셔가지고, 선거에 출마를 안 해보셔서 선거에 떨어진 거는 부모님 돌아가신 거만큼의 충격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래서 어디 놀러 가 있나요? 아니죠. 이게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통 선거 떨어진 분들이 물론 비교할 수는 좀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쉽게 이렇게 누가 뭐 잘난 척하고 하러 나오라 그랬어. 사실 확인하자고 그런 거지. 거기 죄송한 마음을 갖고 거기 죄송하다는 얘기 시민들한테 내가 볼 때는 한마디도 아직 안 한 것 같아. 좀. 그러니까 지금 요 사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모든 여주 시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임 시장으로서 뭐 발언을 해주실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원경희 시장님이 강전에 M다운
폐쓰레기 발전소와 관련돼서 그 사실 확인차 나와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어요. 그 공무원들하고 또 입장 차이가 이렇게 나기도 했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갖고도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입장 차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은 시행령은 뭐다요? 문서를 통해서 한다며요. 문서를 통해서 문서 갖고 나와서 받침하면서 정확한 거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전임 시장으로서 여주 시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 얘기는 좀 마무리하면 정리할까요? 되나요? 네. 추가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한 가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청사 이전이든 뭐 초교수기 이전이든 뭐 모든 안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뭐 후보자가 보통 자기의 공약을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 이제 맞춰서 가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존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그래서 뭐 문제가 무엇이었나 왜냐면 어쨌든 여주 발전을 위해서 다 내온 공약들이고 정책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내가 됐으니까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좀 걱정이 되고 네. 그렇지 않은 속에서 좀 10년, 100년, 몇십 년을 내다보는 시청사 이전에 그 신청 문제가 좀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 네.